안녕하세요. 피부와 마음을 면밀히 살피는 곳 한방아린의 피부마음 진료실입니다. 오늘은 안면홍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안면홍조는 말 그대로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입니다. 겨울철에 밖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갈 때 또는 실내에서 히터를 강하게 켰을 때, 긴장,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말을 많이 할 때, 그리고 뜨겁고 매운 음식을 섭취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 열감과 함께 얼굴이 붉어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일상적인 변화와 자극에도 홍조가 빈번히 나타난다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뿐만 아니라 열감으로 인해서 가슴 답답함,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면홍조는 크게 열에 의해 발생하는 열성 안면홍조, 정서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감정홍조, 그리고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발생하는 갱년기 안면홍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면홍조는 열성 안면홍조와 이 감정 안면홍조가 동반이 돼서 나타나고, 갱년기에 안면홍조를 심하게 겪는 분들도 주변의 온도 변화라든지 나의 정서 변화에 의해서 홍조가 심화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홍조의 특징은 굉장히 내가 그냥 편안한 상황이라든지 잠을 자는 도중에도 열이 정말 시시때때로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안면홍조 치료하고 예방하려면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자극을 줄이는 세안과 보습이 중요합니다. 사실 다른 피부 질환 없이 안면홍조만 있다면 피부를 어떤 것으로 씻어내고 무엇을 바르는 그런 관리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예민해지면 안면부의 모세 혈관도 확장되기 쉬우므로 어느 정도의 관리는 필요하겠죠. 세안은 일단 피부 장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시고요. 손으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안면홍조의 자외선 차단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갑자기 해외여행 등으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된 후에 안면홍조가 생겨서 이렇게 내원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유기자차 선크림과 무기자차 선크림 중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무기자차 선크림이 일반적으로 안면홍조에 추천이 되는데요. 이 무기자차 선크림은 유기자차 선크림에 비해서 성분의 특성상 또 백탁 현상이 있거나 좀 끈적거리는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세안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크림 지워내려고 빡빡 세안을 하다가 오히려 얼굴이 더 벌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얼굴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보다는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양산을 써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보습제는 아가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순한 제품으로 단순하게 한두 개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홍조에 좋다는 여러 가지 기능성 화장품을 이것저것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민해진 피부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모세혈관 확장증으로 다른 피부 질환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한 이후에 홍조가 생긴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얼굴 피부는 이 체간의 피부에 비해서 굉장히 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꼭 써야 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등급이 가장 낮은 연고를 처방받아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간혹 집에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몇 등급인지도 모른 채 피부 증상만 생기면 막 사용을 하다가 그 반동 현상으로 인해서 증상의 악화뿐 아니라 안면 홍조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얼굴에 사용할 때는 꼭 처방을 받아서 짧은 기간 사용을 하시고요. 안면 홍조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세 번째, 뜨거운 곳 그리고 칼칼하고 매운 음식 조심하세요. 사우나, 찜질방 당연히 안 좋고요. 음식에 있어서도 매운 음식, 음주, 카페인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잠이 보약 맞습니다.
만약 안면 홍조가 있는데 내가 원래 수면량이 매우 적은 편이고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치료적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피로가 회복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면량과 규칙적인 수면 시간은 몸의 예민함을 줄이고 몸의 불균형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5번째, 정서적 긴장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는 감정 홍조 치료의 핵심이자 사실 또 가장 어려운 관리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금 낯선 일을 하거나 뭔가 시간의 압박, 주변의 압박이 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답답해지면서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붉어질 것 같은데? 라고 막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얼굴이 막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이를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환 자체에 대한 의식을 한번 바꾸도록 노력해 보세요. 안면 홍조, 그까이 거 그냥 부딪혀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담대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부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누가 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이러면 더 잘해보고 싶어서 그래, 반갑고 설레서 그렇다고 하세요. 우선 넘길 수 있도록 멘탈을 다 잡으셔야 합니다. 특히 안면 홍조 있으신 분들 보면 굉장히 긴장도가 높고 생각이 많고 막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인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긴장도가 높은 채로 생활을 하면 우리 몸은 항상 위기 상황에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형태로 몸이 세팅됩니다. 바로 교감신경이 쉽게 항진되는 거죠. 여유를 가지시고 마음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하세요.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열이 오르고 얼굴이 좀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운동은 혈관 건강에도 정신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이 생각하는 뇌운동 멈추시고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고강도의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거 막 드는 거, 얼굴에 압이 확 오르는 운동은 하지 마시고요. 내가 취미처럼 즐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생활화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면 홍조의 중요한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증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장착하시고요. 충분한 수면과 마음의 여유, 이 2가지는 꼭 실천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참,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